매일 아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같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탄 뒤 같은 역에서 내리는 예쁘고 성숙한 여자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 6개월 넘게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 그 감정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이제 저는 35살이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 집에서 그녀와 함께 동거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추억도 나쁜 추억도 모두 이곳에 남아있죠. 그녀와 이 집에서 수도 없이 사랑을 나눴고 그만큼 싸우기도 했습니다. 연애 3년을 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국 동거를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 차이가 남녀가 관계를 나눌 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편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곤 하죠.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그런 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변태적인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극단적인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의 다양한 표현과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고 병원에 가본 건 아니지만 약간 성냉담이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격 차이로 인해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많이 우울했습니다. 문득 자신의 취향이 이상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던 중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갑자기 제 인생에 불쑥 나타난 선생님 같았습니다. 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녀를 처음 본 건 6개월 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날 눈앞에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흩날리며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이럴 때 쓰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라? 어제 봤던 그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지하철로 갈아타고 같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마주치니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모습을 기다리게 되더군요.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습니다. 옅은 미소를 띤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걸이. 무언가에 빠진 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자연스레 그녀 뒤에 섰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는 매번 같은 칸에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에서 그녀가 제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쪽을 잠깐 바라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눈이 마주쳤을 때마다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저에겐 큰 발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이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와 그녀는 나란히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지나도 지하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이 늦네요.
자주 일어나요? 그녀의 첫마디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끔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가 봐요. 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보는데 인사라도 해야 하나 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매일 만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쳤네요. 저는 김우준입니다. 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매일 아침 버스와 지하철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출근길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를 기다리는 중 자연스럽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저도 이 단지에 사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직 단지 주변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사 온 지는 좀 됐지만 같은 단지에 사는 줄은 몰랐네요. 역시 세상은 좁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느끼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만나는 그녀와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그녀는 유부녀 같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나이도 저와 비슷해서 애엄마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저는 퇴근하고 출근할 때 필요한 구두를 사러 회사 인근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백화점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브랜드의 남성 구두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저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다 모퉁이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흰색 반팔 블라우스에 검은색 비즈니스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에는 검은 스타킹을 신었고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몸매는 풍만하고 섹시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하얀 피부에 옅은 화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녀가 얼굴을 돌려 제 쪽으로 향했을 때 그녀가 이서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는 크고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저를 향해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혹시 신발 보러 오셨어요? 그녀의 친근한 인사의 순간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세요? 이렇게 만나니까 참 신기하네요. 저는 출근할 때 신을 구두를 사려고 왔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지하철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요. 제가 좋은 신발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몇 가지 신발을 골라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가죽 구두 몇 켤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가격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제가 신발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선택하셨네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한번 신어보세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검은색 신발 한 켤레를 가져와 저에게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어주는데 그녀의 자세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제 앞에서 마주하고 있었고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 성숙한 여인의 얼굴은 제 허리 부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번 저를 힐끔 보더니 다리를 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발에도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하면서도 차분했고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구두는 발에 잘 맞았고 걸을 때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할게요. 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녀의 둥글고 탄력 있는 엉덩이와 아름다운 두 다리를 보니 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던 그녀는 무심한 듯 발을 신발에서 살짝 빼내어 발끝으로 다른 다리의 종아리를 천천히 문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홍색 발뒤꿈치가 검은 스타킹을 통해 보였고 그 모습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자태는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것처럼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침을 삼키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직원 할인가로 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더 좋은 가격에 해드릴게요. 혹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제 번호를 적어놓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손님 다 됐어요. 손님 여기 보세요. 다른 곳에 정신 팔지 마시고요.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예쁘셔서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신발 예쁘게 신으세요. 다음에 또 봬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작은 속삭임처럼 들렸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신기하게도 그녀는 바로 제 뒷동인 백오동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 그녀가 이렇게 가까이에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둘러 나오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씨. 혹시 어느 동에 사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씨. 저 105동에 살아요. 우준씨는 104동에 사시는 것 같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뵈어서 반가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맞아요.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출근길에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저야 좋죠.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출근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우준씨, 저 사실 나이가 좀 있어요. 39이거든요. 우준씨는 몇 살이세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란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으시네요. 저는 35살이에요.
그래도 서연 씨는 정말 동안이세요. 저보다 나이 많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저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만 집에 와요.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아들이 13살, 딸이 10살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 주말 부부라니 쉽지 않겠어요. 슈퍼어머니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애들이 크니까 좀 나아졌어요. 전에는 전업주부였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다시 일을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일하면서 아이들 돌보기 쉽지 않을 텐데 잘 해내고 계시다니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우준씨. 사실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출근하는 게 처음엔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이렇게 우준씨랑 같이 출근하면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래요. 아침마다 서연씨랑 같이 출근하는 게 저한테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출근하고 싶어져요. 라고 저도 웃으며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와의 출근길은 저에게 하루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와의 대화는 나에게 작은 즐거움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이서연의 번호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라 내용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준씨 뭐하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 문자를 보낸 걸 보니 확실히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여자친구가 없으니 외롭네요. 저는 일부러 여자친구가 없다는 말을 강조하며 외롭다고 표현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여자 한 명 소개해드릴까요? 그 답장을 보고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처럼 예쁘고 착한 여자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저는 다시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저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원해요?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녀의 답장을 보고 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서연씨 전혀 나이 많지 않아요. 저 사실 서연씨 좋아해요. 그날 제 반응 못 보셨나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가 주제를 피하는 것 같아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그 후로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쁘다고 한 게 정말 일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와 다시 만나면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달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파트 동 입구에서 나오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살짝 어색해하며 부끄럽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웃음을 보고 마음이 안심된 저는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제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여요?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꿔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잠시 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는 동안 붐비는 지하철에서 저는 밀려오는 인파를 막으며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살짝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어제 왜 탑장 안 하셨어요? 저 서연 씨 좋아한다고요. 그녀는 저를 슬쩍 피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농담이죠? 애 둘이나 낳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저는 진지하게 다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서연 씨. 당신한테 반한 것 같아요.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그녀는 살짝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사실 애들이 제가 해주는 밥보다 밖에서 사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안심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백화점 근처 카페 앞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거기서 만나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그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퇴근 후에 거기서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와의 저녁 약속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제 그녀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바로 퇴근 체크를 하고 그녀가 있는 백화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말한 카페 앞에 도착하자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풍만한 엉덩이와 검은 스타킹을 신은 두 다리 높은 힐을 신고 있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입었던 옷이 아니었죠. 분명히 약속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준씨 여기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서연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원피스가 잘 어울려요. 저는 칭찬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우준씨. 오늘 저녁 약속이 기대돼서 좀 꾸며봤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좋아하세요? 근처에 제가 아는 괜찮은 일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볼래요? 저는 그녀의 취향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저 일식 좋아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 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고 그녀와 나란히 걷는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고 잠시 후 그녀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준 씨는 여기 자주 오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자주 와요. 가끔 혼자 오기도 하고요. 이곳 사장님이 아는 분이라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훌륭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녁 너무 기대돼요. 그녀는 설레는 표정으로 메뉴를 펼쳤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거 좋아해요? 추천해드릴까요? 제가 메뉴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사시미랑 우동 좋아해요. 우준 씨가 추천해주는 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시미와 우동 그리고 템푸라도 추가할게요. 여기 템푸라 정말 맛있어요. 저는 주문을 하며 그녀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주문을 한 후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어때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셔서 힘드시죠? 사실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나름 재미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퇴근하고 또 애들 챙겨주려면 힘드시죠? 몇 달간 씩씩하게 잘 해내시는 것 보면 서연 씨는 정말 멋진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칭찬하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준 씨. 저도 가끔은 힘들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제 전부니까요. 아이들도 철이 들어 엄마 힘든 줄 알더라고요. 그녀의 말에서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즐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조금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섬세한 사람이었고 제가 식사 중에 하는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제 입가에 소스가 묻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꺼내 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매우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마음이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청주를 한 잔씩 기울이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조금 마신 덕분인지 평소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준 씨 왜 아직도 싱글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 씨처럼요. 그녀는 제 대답에 미소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우준 씨 마음속에 어떻게 비치는지 궁금하네요. 서연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똑똑하고 예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몰래 그녀의 다리를 훔쳐보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다리를 몰래 볼 때마다 그녀가 일부러 다리를 제 쪽으로 살짝 움직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그녀가 잠시 후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준 씨 궁금한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서연 씨.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준 씨는 제가 당신에게 너무 쉽게 다가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저랑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연 씨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녀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약간 감동한 듯 보였고 저는 진심으로 말한 것이기에 그녀의 반응이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한 여자에게 이렇게 깊이 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준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우준 씨보다 나이도 많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우준 씨에게 마음이 가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약간 슬픈 표정으로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대형 건설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해요. 현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말 부부로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집에 없어요.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시피 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는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집에 안 올 때가 많아요. 저 사실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애들이 걱정돼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다시 시작한 것도 애들 키우면서 저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힘든 시간 보내셨네요. 하지만 서연 씨는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서연 씨를 존경해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준 씨를 만나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를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를 더 알아가 봐요. 서연 씨가 원한다면 항상 함께 할게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우준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일식집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가 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던 중 호텔에 가자고 제안하면 그녀가 놀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다른 일정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일정은 없어요. 그럼 서연 씨,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어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가네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일어났고 그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식집을 나와서도 손을 잡은 채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준 씨,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전히 당신에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제 마음속의 여신이에요. 당신이 매력적이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제 팔을 꼬집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키오스크에서 일부러 사람이 별로 없는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예매를 하면서 저는 내심 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우리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자리라면 눈에 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그 자리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팝콘과 음료를 사서 상영관에 들어갔습니다. 화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영화관은 한산했습니다. 우리는 상영관 뒤쪽 구석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곧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고개를 돌려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고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제 시선은 스크린이 아니라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상쾌한 향기가 더 큰 설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점점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상영관,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 그리고 약간의 술 기운이 더해지며 우리의 감각은 점점 서로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은은한 술 향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그 기운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마저도 저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의 숨결이 서로의 귓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지며 저는 그 부드러운 촉감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짙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죠? 저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손을 그녀의 허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섞이며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저에게 더 가까이 밀착시켰습니다. 영화의 소리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고 우리는 그 순간을 깊이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며 우리의 숨결과 맥박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영화의 진행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준 씨, 우리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연 씨. 당신이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잊고 그 열기를 즐겼습니다.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저와 그녀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우준씨. 그 순간 저는 그녀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저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도 당신이 행복하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준 씨, 참 나쁜 남자예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그 말 속에는 애정어린 장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요? 나쁜 남자라니요? 제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그녀는 가볍게 제 어깨를 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상영관을 나와 손을 잡고 걸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다른 관람객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에 띄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화관을 나와 우리는 곧바로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지하철에 타자마자 그녀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준 씨, 저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냥 저와 함께 있는 게 즐거워서 그러는 건 아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해요, 서연 씨.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저를 좋아해 주기만 한다면 저도 언제나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저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당신을 놓아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외모도 매력적이고 몸매도 좋고 무엇보다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런 여성이 제 여자친구가 된다면 정말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준 씨 고마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도 우준 씨가 너무 좋아요. 우준 씨와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지하철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부의 시선도 현실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할 때 이미 늦은 시간이라 버스 안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의 설렘을 참지 못하고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의 작은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달콤한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달콤한 순간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녀는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했고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뒷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장면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와의 저녁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향기가 떠오르며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한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녁의 즐거운 시간을 되새기고 있었는데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씨?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저녁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씨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듣지 않겠어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애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저도 안방에서 전화하고 있어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서 밤에는 저를 찾지도 않아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한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과 서로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꿈에서도 서로를 찾았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며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부녀였기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일에 회사 근처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몰래 만나거나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허락할 때 모텔에 가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함을 잊고 오직 서로의 존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녀가 저의 집에 와서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면 우리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오면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준 씨,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주려고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드디어 결심한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해야겠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도 충분하고 이제 남편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제가 도와줄게요.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요. 당신 곁에 항상 있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준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며칠 후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혼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할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끝내야 해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말이 맞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그녀는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저희 집에서 만나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 시작이에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녀와의 관계는 더없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아이들도 언젠간 알아주겠죠.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진심을 다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